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랑새무석의 빠랑새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베팅을 사랑하시는 베터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 빠랑새는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만을 선물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빠랑새가 준비한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 최종 픽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나 경기적인 내용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한 번쯤은 역배를 바라볼 수 있는 경기들이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축구 픽은 물론 다양한 전체 스포츠에서도 건강상의 이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러스 문제로서 많은 부분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 스포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변들이 속속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16일날 마무리되는 우리 축구토토 승무패 1등 예상금액 총 5억을 함께 달려가실 것을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 빠랑새 믿고 따라오시는 베터분들 중에서 1등 당첨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빠랑새 믿고 따라오실 베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며, 저 빠랑새 실베팅 내용이 궁금하시다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하셔서 저 빠랑새 실베팅 내용까지 함께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누가 이겨도 쉽지 않은 경기들로 준비된 이번 14경기들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우리 볼로냐와 헬라스 베로나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기다. 두 팀 간의 역대 상대 전적은 물론 두 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또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 간의 매치다. 볼로냐는 꾸준히 좋은 공격력으로서 공격력을 필두로 하는 승점을 만들어내고, 또한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볼로냐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매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승리보다는 무승부 경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4승 5무 8패라는 비교적 처참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의 장점이었던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력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 경기에서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그리고 강팀에게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실리 위주의 경기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더 많은 볼을 돌리고 중원에서 많은 기회 창출을 노렸던 지난 전술에 비해 이제는 중원에서 많이 내려앉으면서 전체적인 점유율을 갖고 가는데 시간을 끌고, 이에 따라서 승점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현재 볼로냐의 패턴이란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그에 반해서 좋은 팀들, 상대들과의 경기에서 비교적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은 경기 결과는 물론 안정적인 승점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안정적인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펼치다 보니 득점뿐만 아니라 실점에서도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줌으로써 승리를 만들어내는 공식 또는 승점 1점이라도 받아가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 물론 역배의 경기와 그리고 다득점의 경기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일가견이 있는 팀이란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들과 비슷한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은 물론 자신들과 비교적 낮은 순위에 있는 팀들과를 잘 잡아내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비교적 헬라스 베로나의 일반적인 승리도 예상되어지는 부분, 볼로냐와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은 꾸준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 물론 점차적으로 볼로냐의 전술을 전체적으로 잡아가는 경기, 상대의 맞춤 전술을 맞춰가는 부분을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이 헬라스 베로나에 좀 더 중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볼로냐의 비교적 우위에 있는 전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유율뿐만 아니라 전체 선수 구성에도 헬라스 베로나가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현재 볼로냐의 꾸준한 승리가 없는 부분에 비해 헬라스 베로나는 꾸준히 승리하는 패턴을 보여주면 물론 꾸준한 득점력으로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챙겨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전술의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라고 판단돼요. 두 팀 간 경기는 일반적인 경기를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 헬라스 베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볼로냐가 이기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필두로 하기 때문에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만들어내는데 다소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볼로냐의 현재 패턴과 헬라스 베로나는 그에 비해서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물론 강팀들과의 꾸준한 경기들을 연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다. 패배가 있긴 했지만은 꾸준히 무승부 이상의 승점으로써 강팀, 중팀 어느 구분 없이 꾸준히 자신들만의 팀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충분히 헬라스 베로나의 승리를 쉽게 예상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와 마인츠 간의 경기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팀 간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많은 베터분들이 초이스한 89%, 약 90%의 도르트문트의 승리가 매우 유력한 경기임은 물론 마인츠가 이번 경기를 잡아내기는 다소 한계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됩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라이프치히와 3대1 대승으로서 직전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과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는 물론 공격력이 갖추어진 팀들과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안정적인 눈에 띄는 모습이 매우 많이 보여지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패턴이다. 꾸준한 평균 이득점은 물론 평균적으로 실점률이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상대보다 많은 높은 점유율을 갖고는 물론 높은 전술을 갖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수비를 커팅과 그리고 전체적인 내려앉은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력 위주의 경기력보다는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전술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개인적인 선수 개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전술도 많이 구축되어 있으며 능숙도에 따라서 상승적인 부분이 더욱더 눈에 띄는 부분, 큰 부상 선수 이탈이 없는 도르트문트 현재 패턴이라면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최근 뮌헨, 프랑크푸르트와 2연패는 물론 꾸준한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2실점 이상의 실점률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과 평균적인 득점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보더라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꾸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일반적인 승리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 있다. 다양한 경기를 볼 때에도 두 팀 간의 선수들 간의 능력뿐만 아니라 전술적 부분에서도 매우 상성이 갈리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두 팀의 경기는 큰 분석보다는 안정적인 실리 위주의 경기, 도르트문트의 일반적인 승리로서 마무리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 호펜하임과 필라벤트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호펜하임은 4승 3무 8패로서 비교적 전체적 기복이 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꾸준히 보여줬던 중상위권 팀의 경기력과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물론 득점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꾸준히 만들었던 팀인 거에 비해 이번 시즌은 매우 처참한 경기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필라멘트는 그에 비해 4승 1무 10패로서 이기거나 지는 경기로서 꾸준히 무승부보다는 승패에 쌓이는 가능성이 높은 경기 50% 확률을 만들어주고 있는 필라멘트 현재 패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만났던 역대 상대 전적은 약 10년도 넘는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돌이켜보기보다는 현재 패턴, 현재 수비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전술의 색깔을 더 중점으로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호펜하임은 직전 샬케 프라이크부르크와 두 경기 동안 총 7실점을 할 정도로 매우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은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두 팀이 보여줬던 샬케 프라이크부르크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안정적인 득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보여줬던 팀들과의 매치에서 이런 다실점을 했다는 것은 수비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수비의 부실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호펜하임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문제가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현재 호펜하임의 패턴이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에 반해 필라멘트는 헤르타 베르는 1대0 승리 그리고 메넨 그란드바에게 0대1 패배를 하겠지만은 패승 반복적인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면 물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 승점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일가견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필라멘트가 꾸준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무승부 경기가 없다는 것을 볼 때에도 승패 사이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패턴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과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물론 어웨이에서는 비교적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은 실리 위주의 경기를 펼치다 보니 강팀들과의 경기에도 꾸준히 자신들만의 팀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면 물론 전술이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단순한 패턴을 이용하여서 장점으로 점차적으로 승격해가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현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호펜하임의 모습과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필라멘트의 한 방의 역습과 한 방의 카운터, 한 번의 기회로서도 충분히 승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두 팀 간 경기는 역배의 경기, 호펜하임의 패배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순위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팀 모두 무승부 경기가 매우 적은 모습 그리고 승패 사이드로 항상 갈리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던 두 팀 간의 매치이기 때문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과 그리고 호펜하임의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 필라멘트의 꾸준한 득점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참고해 본다면 무승부픽까지 함께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릴 수 있다. 하지만 최종 원픽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내용, 저 빠랑에서 추천드리는 항상 원픽 배팅을 위해서라면은 필라멘트의 일반적인 승리를 함께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진 경기 4번
볼프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 간의 경기를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볼프스부르크는 6승 7무 2패여서 무승부가 비교적 많은 시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선수들의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전술적 모습에서도 한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볼프스부르크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라이프치히는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꾸준히 좋은 모습과 그리고 득점에서도 안정적인 득점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두 팀 모두 수비에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가 크게 없다는 부분과 전체 선수들을 로테이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층이 비교적 높은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큰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참고하셔서 두 팀을 베팅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직전 두 경기 연속 경기가 승리가 없을 정도로 경기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 물론 도르트문트 우니온 베르린의 평균 2실점으로서 두 경기 모두 2실점하는 등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상대방의 강한 공격력과 전술에서 압박하는 부분이 높은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물론 도르트문트 뮌헨과 같은 경기에서도 상대의 전방적인 압박에 있어서 고전한 경기를 꾸준히 보여줬던 역대 모습과 우니온 베를린, 켈른과 같은 자신들과 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팀, 그리고 안정적인 점유율 축구를 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무승부 정도의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반해서 조금 더 내려앉은 축구를 하는 팀들과 경기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홈 경기에서 꾸준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라이프치히는 직전 도르트문트에게 1대3 대패를 하긴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꾸준히 좋은 경기 결과는 물론 꾸준한 안정적인 득점에 필두로 하여 안정적인 수비 전술을 통해서 무실점 경기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다득점의 경기는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지만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강한 공격력을 보여준 팀들에게는 수비 전형적인 모습, 내려앉은 축구를 하다 보니 카운터택 할 수 있는 빠른 발과 빠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매우 부족한 현재 볼프스부르크의 필두적인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면 일반적인 라이프치히의 현재 좋은 탄탄한 수비력뿐만 아니라 중원의 힘, 그리고 전방에서 카운터를 때릴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의 모습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라이프치히를 잡기에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볼프스부르크의 이점을 살리기에는 다소 한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직전 7월 30일에 있었던 지난 시즌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무승부 경기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현재 더욱더 강력해지고 전체적으로 선수들 간의 조직도도 더욱더 갖춰진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라이프치히와 홈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체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볼프스부르크의 현재 패턴이라면 일반적인 라이프치히 승리로서 마감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 켈른과 헤르타 베를린 간의 경기를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켈른은 이번 시즌 16위에서 매우 저조한 모습, 그리고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서 이번 시즌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뿐만 아니라 실점률 또한 매우 높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서 이번 시즌 큰 이변을 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기에 비하면서 4승 4무 7패여서 승점을 잘 만들어내고 있으며 승격을 위해서, 승격이 아닌 순위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득점에서도 안정적인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주고 있다. 비교적 실점이 많긴 하지만 경기를 만들어내는 내적 분위기 또는 선수들 간의 흐름 또한 나쁘지 않은 점유율적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면 물론 두 팀 간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헤르타 베를린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켈른은 직전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와 만나서 0골 6실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홈, 어웨이 구분 없이 꾸준한 실점률로서 경기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4경기 연속 리그 경기 득점이 없을 정도로 켈른의 공격력은 매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헤르타 베를린은 그에 반해서 꾸준히 어웨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복적인 모습의 득점률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꾸준히 평균 1득점 이상의 경기의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2.5점 언오바를 봤을 때는 언더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매우 루즈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두 팀 모두 세트피스에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득점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요. 두 팀 간의 매치는 무승부 픽을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 역배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십니다. 두 팀 간의 매치에서 꾸준히 좋은 경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일반적인 경기보다는 다득점
득점의 경기로서 승패가 일찍이 갈리는 경기가 매우 많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패턴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 꾸준히 다실점하고 있는 두 팀 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비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원에서부터 힘싸움을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즉 루즈한 공방전과 그리고 많은 파울로 인하여서 경기 흐름이 매우 끊어질 루즈한 경기가 예상되어지는 바 두 팀이 누가 이겨도 득점으로서 이기기에 대한 다소 난해한 부분 1득점 이상의 경기를 격차로 발생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두 팀이 보여준 현재 득점력이라면 매우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경기다라고 판단되어 두 팀 간의 매치는 무승부 픽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어진 경기 브레멘과 아우크스부르크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6번 경기 분데스리가 브레멘과 아우크스부르크 두 팀이 모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두 팀 모두 기량적인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이번 시즌 기다릴 수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 모두 현재 15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17득점밖에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평균 1득점을 만들는데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면 물론 두 팀 모두 평균 실점률이 23점과 24점으로서 매 경기 실점은 물론 1.5골 이상의 실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한계가 보여 단순한 공격과 단순한 수비, 단순한 점유율 축구를 하는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기 흐름, 역대 상대 전적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브레멘이 꾸준한 연승을 했으면 물론 아우크스부르크가 바로 직전 2대1로 승리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선수들 밸런스뿐만 아니라 운이 조금 더 많이 투자되었던 부분 그리고 세트피스가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무승부픽이 가장 유력할 부분도 있다. 브레멘의 일반적인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현재 만났던 역대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꾸준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브레멘의 득점력, 레버쿠젠을 만나서 1대1 무승부, 우니온 berlin의 0대1 패배, 하노버와 마인츠를 만나서 대승을 하는 등의 모습은 물론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꾸준히 강팀들과의 매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단련된 수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아우크스부르크는 슈투트가르트, 켈른,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필레벤트를 만나서 전체적인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는 내려앉은 축구를 했던 경기를 돌이켜본다면 압박을 하고 전방적으로 많은 부분 횡패스 그리고 다양한 패스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브레멘의 공격력을 막기에는 다소 한계가 보여질 현재 패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상대 전적에서 압도하고 있는 부분과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현재 성적은 비교적 두 팀 모두 좋지 못하지만 그 만났던 팀들 간의 전력과 그리고 내구성을 더욱더 갖출 수 있는 브레멘의 일반적인 승리로서 경기를 마무리하실 것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팀 간 매치는 브레멘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기 7번 경기 토리노와 스페지아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는 2승 6무 9패에서 꾸역꾸역 승리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에서 안정권을 갖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스페치아는 그에 반해 4승 5무 8패에서 꾸준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 이겼던 두 팀이 삼프도리아와 나폴리로서 반등의 고춧가루 팀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리노와 두 팀의 역대 상대 전적을 차려볼 때는 너무나 오랜 역사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 현재 패턴을 위주로 경기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리노는 꾸준히 무패로 사이드로 경기를 이어가면 물론 꾸준한 득점이 없고 그리고 꾸준한 실점만 있는 팀이란 것 현재 좋은 패턴을 보여주기는 다소 한계가 많이 보여주고 있으며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모습으로서 패스 미스 그리고 많은 거친 파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 토리노의 퍼포먼스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스페치아는 직전 삼프도리아, 나폴리에게 2대1 승리를 꾸준히 만들어냈다는 것 헬라스 베로나, 제노아, 인터밀란과 매치에서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서 패배하긴 했지만 이번 1월부터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권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고춧가루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스페치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리보다는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량을 얼마큼 찾아갈 수 있느냐. 스페치아가 두 팀 모두 승리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상대의 세트피스 그리고 심판의 많은 파울성을 활용을 통하여서 전술적 승리를 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지만 토리노는 그와 만났던 팀들과 매치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 스페치아가 꾸준히 이겼던 팀들은 강한 압박적인 부분, 공격을 하고 상대가 많은 수비적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었지만 토리노는 그에 반해서 점차적인 중원에서부터 많은 볼을 돌리고 수비에 한해서 고정적인 부분에서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역대 상대 성적과 그리고 전술적 부분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스페치아가 조금 더 헤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팀 모두 수비에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안정적인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카운터가 비교적 적다고 판단돼요.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루즈한 공방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돼요. 두 팀 간 매치는 무승부 픽과 그리고 스페츠의 한 번쯤은 연승 행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은 스페츠와 같은 비교적 중소위권 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연승이 2연승 이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요. 현재 토리노가 꾸준히 득점하지 못하지만은 안정적인 승점을 만드는 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적방에서 추천하는 원픽으로서는 토리노와 스페차 7번 경기 동안 무승부 픽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팀 간 매치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김은 분명하며 두 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두 팀이 보일 수 있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참고해 본다면 전술적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무승부 픽으로서 가장 실리를 챙기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번까지 저 빵세의 영상들을 분석 내용들을 참고해 보셨는데요. 저 빵세를 계속해서 믿으실 베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확인해 보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저 빵세가 원하시는 승부패는 물론 승부식 내용까지 참고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저 빵세의 실 베팅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8번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와 메넨그란트바흐 경기를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간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 보시다시피 박빙의 경기는 물론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줌으로써 득점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점하는 데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팀 간 매치는 한 골차 승부가 매우 많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홈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받는 팀이 이기는 경기, 꾸준히 홈팀이 이기는 경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 현재 두 팀 보여주고 있는 기량적인 부분은 완벽히 갈린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에 4대1 대승을 하였고, 라이프치히 0대1 승리, 프라이프크에 1대0 승리하긴 했지만은 이 경기를 전체를 돌이켜볼 때 매우 기량적인 부분에서 기복 있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다. 전체적인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많은 강한 공격력과 압박이 많이 푸싱되는 부분에서는 수비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패스미스로서 상대에게 공간을 많이 내주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은 상대에게 원대원 마크, 1대1 마크를 더 많이 강요하고 거친 파울로 인해서 상대에게 자극을 많이 시킴으로써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승점을 만들려는 매우 좋은 모습으로서 전술을 갖추고 있는 현재 슈투트가르트의 폼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넨그란트바흐는 직전 뮌헨에게 3대2 승리, 그리고 필라멘트에게 1대0 승리, 그리고 컵에서는 5대0 대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 3연승 전까지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서 다소 한계가 매우 명확히 보였다.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면서 선수들이 얇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챔스를 병행하면서 선수들이 많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챔스 조별이 끝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베터분들이 초이스한 53% 메넨그란트바흐의 승리를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전 뮌헨과의 경기 3대2 난타전의 경기 결과로서 승리했다는 것을 돌이켜볼 때에도 체력적인 부분이 더욱더 많이 희생되어지고 있는 뮌헨의 메넨그란트바흐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경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집중력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사기 또한 나쁘지 않다고 판단돼요. 두 팀이 보일 수 있는 경기에서는 슈투트가르트가 안정된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한다면 직전 라이프치히가 보여줬던 0대1 패배하긴 했지만 자신들도 한방 있는 카운터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메넨그란트바흐는 그에 반해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역습의 한방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팀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돌이켜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무승부 배당뿐만 아니라 역배의 경기까지 바라보실 수 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두 팀 간의 라이벌 매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 바란스에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은 메넨그란트바흐가 지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필두로 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보일 수 있는 득점력 2대2 정도 무승부가 쉽게 예상되어진다고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진 경기 삼프도리아와 우디네스의 경기로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보일 수 있는 기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 부분, 그리고 선수들 부상 이탈이 크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두 팀과 매치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점이어서,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매우 한계가 보일 수 있는 단순한 전술을 필두로 하는 두 팀 간의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프도리아 역대 상대 전적에서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꾸준히 다득점의 경기로서 삼프도리아가 우디네스의 평균 1득점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볼 때 꾸준히 다득점의 경기 결과로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 기량에서도 비교적 우디네스보다는 삼프도리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물론, 직전에 스페치가 1대 패배를 했지만 홈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물론, 꾸준히 득점에서도 안정적인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삼프도리아 현재 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디네스는 그에 반해서 나폴리를 그리고 유벤투스 그리고 베네멘토를 만나서 좋지 못한 경기 기록과 꾸준한 평균 2실점 이상의 실점률을 보여주면 물론, 전체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을 커버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보여주기보다 꾸준한 수비의 불안정함을 커버하기 위해 거친 파울뿐만 아니라 세트피스를 좀 더 활용하는 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높이와 제공권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우디네스이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같은 측면 공격수들이 올려주는 크로스를 커버하기는 다소 한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높다 판단돼요. 현재 두 팀 간의 전술적 상성에서도 매우 높은 삼프도리아의 승리가 매우 유력할 부분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많은 힘을 주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우디네스가 역배의 경기, 고춧가루 팀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횡패스라고 하는 크로스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공격 전술을 보여주고 있으면 물론 다양한 선수들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공간 창출을 통한 득점률을 만들어내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 유벤투스에게 1대4 대패, 그리고 라치오에게 3대 대패, 라치오에게 3대 승리하겠지만은 직전 경기에도 피오렌티에 0대1 패배했던 공간 창출에 대한 수비력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디네스의 폼이다라면 두 팀 간 역대 상대전적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기, 삼프도리아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10번 경기 나폴리와 피오렌티나 경기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경기 결과에서는 두 팀 모두 큰 부상 선수나 또는 경기에 참석할 수 있는 선수가 적기 때문에 큰 결심을 참고하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 리베리 선수의 필토나 피오렌티나에 이기지만 전체 선수들이 많이 사기 올랐고 많은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전술적에서도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폴리는 직전 엠폴리에게 3대2 대승, 그리고 우디네스 2대1 승리, 스페치 1대 패배, 칼리아에게 4대1 승리로서 매우 기복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물론 고춧가루 팀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배틀분들이 쉽게 초월할 수 있는 나폴리의 일반적인 승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꺾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평균적인 득점뿐만 아니라 실점률에서도 보시다시피 안정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다득점의 경기로서 격차를 벌리면서 축구를 승리하기보다는 한 골차 승부로서 꾸역승을 하는 등의 모습, 이런 부분은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많은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그에 반해서 인터밀란 1대 패배, 칼리아는 1대0 승리, 라치오의 1대 패배를 보여주는 등 전체를 패배를 하더라도 한 골차 패배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잡아낼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선수의 집중도가 더욱더 높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이 보여줬던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매우 박빙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면 물론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보여줄 수 있는 득점권에 있는 선수들이 매우 많으며, 중원에서 많은 볼을 돌리기보다는 실리 위주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패스를 필두로 두 팀의 매치, 그리고 높이와 제공권을 갖추고 있는 나폴리와 빠른 선수들의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시야에서 좀 더 높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피오렌티나의 현재 폼이다라면 두 팀 모두 볼 수 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얼마나 치열할지에 대해서 참고해 본다면 충분히 1대1 이상의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현재 두 팀 보여주고 있는 고춧가루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16%밖에 초이스하지 않으신 베터분들이 생각한 무승부픽까지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적반하세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두 팀 모두 이기더라도 한 골차 승부, 지더라도 한 골차 패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 위주의 경기를 보여줄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1대1 정도 무승부가 가장 두 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적반하세 준비한 10번 경기는 무승부로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크레토네와 베네벤토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레토네는 21호서 2승 3무 12패, 패배가 매우 익숙하며 패배밖에 할 수 없는 팀이란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반면에 베네벤토는 6승 3무 8패로서 비교적 승리를 많이 갖추어 가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경기의 기복이 매우 큰 팀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레토리는 꾸준한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고 있으면 물론 상대에게 다실점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추격하는 경기 안정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도박성에 가까운 경기로서 과감한 공격 전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역습에 능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보여주면 물론 세트피스에서 좀 더 강한 점을 보여주기는 물론 한 방에 있는 카운터의 득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카르토의 무서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네베드는 그에 반해서 강팀들과 비해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들과 비슷한 중하위권 팀들과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과 그리고 다득점의 경기력으로서 득점권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웬만한 단순한 패턴의 전술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매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꾸준히 홈팀이 유일한 부분을 갖추고 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번 경기만큼은 반등의 기회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크레토의 3연패를 당하고 있는 부분과 꾸준히 다실점의 수비력이 부족한 모습을 감독이 많이 어필하면서 이 부분을 더욱더 커버하기보다는 선수들이 부담감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지고 있고, 베네베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위권 팀들과 해서 꾸준히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아탈란타의 1대4 패배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약 60% 가까운 베네베드의 승리로서 경기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지는 경기 우리 프랑크푸르트와 샬케 간의 경기를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5승 8프 2패로서 9위, 샬케는 1승 3무 10패로서 17을 달리고 있으며 전체적인 밸런스 또한 나쁘지 않은 배치다 라고 생각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3연승 이후 레버쿠젠을 만나서 컵리그이긴 하지만 패배했다는 거, 1대4 대패를 하면서 선수를 로테이션을 충분히 가용을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샬케는 현재 호펜하게 4대0 승리를 하기지만 직전 헤르타 베른에게 0대3 패배, 꾸준히 어웨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같이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은 경기적인 내적 부분만 아니라 득점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의 상태에서는 더욱더 눈에 띄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17까지 오르긴 했지만 승리가 단 1승밖에 없는 이번 시즌을 참고해 본다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기에는 다소 한계가 보여지고 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가 비교적 안 좋은 순위권에 있긴 하지만은 꾸준히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면 물론 홈에서는 메넨트그라드바흐,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같이 강팀들과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돌이켜볼 때 실리 위주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이라면 샬케의 현재 수비력이라면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높다. 현재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에서도 프랑크푸르트가 비교적 압도적으로 이기기보다는 실리 위주의 경기를 챙기다 보니 승리가 더욱더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샬케가 지지난 시즌부터 보여주고 있는 무너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다면 프랑크푸르트가 보여주고 있는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의 안정권이라면 충분히 일반적인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 프랑크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샬케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에서 다소 한계가 매우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연승이 없는 이번 시즌을 참고해 보더라도 경기에는 일방적인 경기가 쉽게 예상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두 팀의 매치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 아탈란타와 제노아 간의 경기인데요. 현재 두 팀이 보일 수 있는 경기력 또한 매우 박빙의 경기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과감한 공격력과 과감한 득점력, 평균 16경기 동안 40득점으로서 완벽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인터밀란이 보여주는 43득점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득점을 보여주면 물론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서 평균 16경기 동안 22실점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실점률 동안 안정적인 수비 위주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득점이 경기당 3점을 넘어가고 있는 이번 시즌의 중후반기의 모습으로서 안정적인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으며, 수비도 평균 1실점밖에 하지 않지만은 충분히 다득점의 경기를 벌린 이후 수비의 집중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과 그리고 상대에게 관용을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서 실점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노아는 꾸준한 경기로서 승패의 물을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의 능력, 컨디션이 매우 많이 필요한 부분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아탈란타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갖고 있음은 물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에서 완벽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제노아가 유벤투스, 사스올라, 라치오 그리고 AC 밀란, 유벤투스와 경기에서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강팀들과 매치에서 내려앉은 축구를 했을 때에도 실리 위주의 경기를 찾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으며 수비를 위주의 경기를 하긴 하지만은 꾸준히 실점으로서 다실점으로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기가 매우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참고보더라도 이번 경기만큼은 흐름을 탄 아탈란타를 잡아내기에는 제노아의 경기가 매우 한계가 있다.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만들어내는데도 매우 높은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요. 어우에서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노아의 패배, 즉 아탈란타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랑새가 준비한 축구토도 승무패 3회차 마지막 경기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간의 매치가 되겠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되겠으며 두 팀 간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량 그리고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두 팀 간의 매치다. 인터밀란은 삼프도리와 AC 밀란, AS 로마 만나서 무승부 이후 패배를 하는 등 이번 리그에서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무너지는 모습으로서 현재 순위가 2위까지 떨어지는 등의 모습으로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인터밀란의 노쇠화된 선수들 구성원으로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과감히 떨어지는 모습. 이에 따라서 지난 시즌도 2위로서 리그를 마감했고 지난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돌이켜볼 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포함 4경기 연속 평균 3득점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어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두 팀 간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유벤투스가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돌이켜볼 때 두 팀 간의 매치는 일반적인 경기 운영을 갖고 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인터밀란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경기를 만들어내는데 승리를 갖고 가는데 다소 한계가 명확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 팀 보여주고 있는 기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승세를 탄 유벤투스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두 팀의 매치 인터밀란의 승리를 바라보실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저 파란색 추천드리는 픽으로서는 무승부 픽이 가장 실리적인 안정적인 배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터밀란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물론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지만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홈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과 꾸준히 경기를 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수비 지향적인 부분을 참고해 보더라도 상대에게 많은 부분을 내려주긴 하지만은 그 부분 또한 자신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홈이라는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유벤투스는 꾸준히 승리하긴 하지만 꾸준히 실점으로서 간신히 이기는 신승하는 등의 모습으로서 경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개인적인 능력을 갖춘 팀을 만났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요. 두 팀 간 매치에서는 무승부 픽으로서 마지막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내용을 마무리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빵새가 준비한 축구토토 승무패 총 3회차 내용을 모두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 빵새를 믿고 따라오실 베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는 물론 승부식 내용까지 함께 전달드릴 때 이변과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경기를 분석하실 수 있는 다양한 경기를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빵새 실 베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저 빵새 실 베팅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빵새는 잠시 후 프로토 승부식으로서 또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